두 다리와 척추를 연결하는 엉덩이뼈 고관절. 고관절은 걷고 뛰고 앉는 기본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만큼 손상되기도 쉽습니다. 과격한 스포츠 활동으로 고관절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뼈가 썩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고관절에 손상이 오면 엉덩이뿐만 아니라 사타구니, 허벅지에도 통증이 발생해 다른 척추 질환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초기에는 약물이나 물리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되지만 방치할 경우 젊은 나이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때문에 고관절에 통증이 생길 경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관절 통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바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환자분들도 많지 않나요? 그 운동하다가 막 관절 상하거나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요. 네, 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시행하는 게 중요한 듯하고요. 특히 고관절에는 손상을 줄 수 있는 운동들도 있으며 네. 운동에 의하여 고관절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다가 또는 운동을 하다가 고관절도 손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고관절이니까 정확히 우리 몸의 어느 부위를 말하는 거죠? 네,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관절은 볼과 소켓 모양의 관절로 이 소켓 부위에 해당하는 곳이 골반 부위에 해당하는 비구이고요. 이 부분이 관절의 지붕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볼에 해당하는 곳이 허벅다리뼈의 머리인 대퇴골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관절을 이루고 있고요. 우리 체중을 지탱해주는 관절로 흔히 엉덩이 관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볼과 소켓으로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구 소켓 하듯이 이 네. 볼과 이 소켓일 때 이 볼은 그 대퇴골두. 엉덩이 그 허벅지 허벅다리뼈의 골두, 네, 머리입니다. 머리. 네. 그리고 고관절은 소켓 부위와 이 볼 부위가 연결이 돼서 고관절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평소에 우리가 뭐 걸어 다니거나 뛰거나 앉거나 설 때 별로 느낌 없어요, 고관절에. 근데 왜 여기에 통증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반다리를 자주 하기 때문에 고관절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좌식 생활 때문에 꼭 고관절 손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관절은 볼과 소켓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절 접촉면이 넓고 운동 범위가 큽니다. 네. 그러면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관절 중에 하나이고요. 이러한 충돌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충돌에 의하여 고관절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충돌이 되면 고관절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네, 말 그대로 이러한 경우를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고관절을 굴곡하거나 내회전할 때 비정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질환이고요. 이해하시기 쉽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정상적인 관절은 대퇴골의 목 부위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곡선이 그려져 있네요. 네. 그러나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은 목 부위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거나 비구 부위가 돌출되어 이 둘 사이에 비정상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질환입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환은 가만히 서 있거나 누워 있는 자세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고관절을 구부리거나 안쪽으로 돌릴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일상생활을 통해서 빨간 부위처럼 연골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고요. 저 부분이 비정상적인 돌출구. 네, 그 부분이 충돌을 일으켜서 연골 손상이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골 손상이 되면은 붓고 찢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관절을 많이 써도 이게 연골이 상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손상을 입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있는 부위는 아까 네. 앞서 말씀드린 듯이 뼈가 돌출되어 있거나 이런 부위가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튀어나와 있으니까. 네, 튀어나와 있어서. 예.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와서 충돌이 생기면 증상이 어떻죠? 우리가 몸에서 느끼는? 네, 대부분의 환자들은 양반다리를 할 때 서해부나 사타구니 통증을 호소합니다. 특히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오래 한 후 그리고 네. 과격한 운동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 등 의자에 앉아 있거나 양반다리를 힘든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 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서해부나 사타구니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면 고관절에 손상이 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심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이것으로 수술을 받은 20대 남성이 계셨어요. 증상이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수술받기 한 2, 3년 전부터 통증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성장통인 줄 알고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했는데 그게 증상이 다리를 굽힐 수도 없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게 불가능 정도예요. 생활이 아예 안 될 정도여가지고 이제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는데 하루는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병원을 찾았는데 물이 찼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뺐는데 그래도 1, 2년 있다가 또 아픈 거예요. 이제 그쪽을 수술했는데 뼈를 깎고 이제 좀 근육이라 해야 되죠. 그게 뼈를 찢어버린 근육을 잘라내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한 2, 3개월 있으니까 한쪽도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도 더 마저 수술을 하고요. 아, 이분은 상당히 젊은 나이인데도 결국은 양쪽을 다 수술받게 됐네요. 네,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셨어요? 네, 이 환자 같은 경우가 고관절 충돌 증후군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네.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충돌이 반복되면서 주변의 연골 조직인 특히 비구순 등이 찢어지면서 그때부터 통증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있었으나 처음에는 통증이 없다가 과격한 운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비구순 파열이 되어서 통증이 일어났던 경우이고요. 이 환자는 좌측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저분하게 찢어져 있어서 제거를 하였고요. 아예 없앴어요? 네, 아예 완전히 지저분해가지고요.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찢어진 부위가 크지 않고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꿰매 주었던 환자입니다. 네. 근데 충돌한다고 해서 연골이 다 파열되진 않을 텐데 이렇게까지 심했던 건 정말 뭐 과격하게 뭘 하셨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에타이와 태권도 등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환자이고요. 네.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관절 안의 정상 구조를 보시면 좌측 부위가 비구이고요. 네. 우측 부위가 이 대퇴 골두에 해당합니다. 이 비구 주변에는 이렇게 비구순과 같은 이 연골, 하얀 연골 조직이 뺑 둘러서 존재를 하는데요. 네, 비구라는 건 이게 소켓? 네, 소켓 부위의 주변에 네. 이제 연골. 비구순이라는 연골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비정상적인 충돌에 의해서 계속 이 연골 조직이 자극을 받게 되면 두 번째 사진에서처럼 붓거나 세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아예 하고요. 파열이 됐어요. 네, 파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붓고 찢어진 이후부터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 뭐 통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네, 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방치를 하게 되면 가장 손상을 많이 받게 되는 비구순 파열이 심해지고요. 예. 그러면서 비구순 통증도 같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구순 주변에는 연골 조직들 이외에도 주변 연부 조직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물주머니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염증이 심해져서 물이 발생하면서 네. 활액막염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뼈의 골성 부위가 큰 경우에 충돌이 지속되면서 고령이 되어서는 퇴행성 관절염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뭔가 중간에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우리가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뭐 사진을 먼저 찍어봅니까? 예, 엑스레이 촬영도 하는데요. 네. 먼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네, 정확한 문진이 먼저 필요하고요. 예. 평소 했던 운동이나 과거 했던 운동 등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충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학적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패트릭 검사라고 하여 관절 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검사입니다. 네, 저렇게 했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지 이제 네, 알아보는 맞습니다. 거예요? 충돌 검사를 통해서 통증의 유무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프면 비정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 직거상 검사 같은 허리 디스크와의 감별을 위해서 시행을 해주고요. 하지 직거상 검사를 했을 때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는 주로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그리고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CT는 이러한 검사 및 엑스레이 소견상 이상이 있다고 하면 CT나 MRI 촬영을 하는데요. CT 검사는 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3차원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 촬영을 시행을 하는데요.
좌측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이 비구이고요. 네. 이 비구순이 여기 찢어져 있는 모습이 이 삼각형으로 보이는 모습이 비구순이 찢어진 예, 모습입니다. 뭔가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주머니 같은 것이 이렇게 생기기도 해서요. 그래서 MRI 검사는 수술 전에 반드시 시행을 해서 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문진, 뭐 엑스레이, CT, MRI 네.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확진이 되면 네. 자 그러면 치료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처음부터 수술하는 건 아니겠죠? 네,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진단이 되면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아, 내 거를 일단 지키는 방향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3에서 6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요. 네. 하던 운동이 있으면은 중지를 하고요.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물리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보존적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을 보이지 않는 증상이 호전을 보인다면 고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인터뷰 하셨던 분도 그렇고 이제 말씀 중에도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고관절이 손상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고 어떤 운동이 좀 안 좋은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예. 고관절이 이상이 있는 분들은 요가나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아, 않습니다. 요가도요? 네. 그래서 고관절은 관절 범위가 정해져 있고 예. 그 관절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충돌이 정상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갑작스러운 요가나 이런 것들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헬스를 하면서 스쿼팅 같은 고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자세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운동으로는 그냥 걷기 운동, 수영, 실내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야 되는 운동에서 실제 고관절이 정상인 분들도 조심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이상이 있을 때 이 운동은 피해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중년 이상의 예. 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 경우는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관절을 풀어주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관절이 운동 범위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합니다. 몸에 맞게 네, 예, 맞습니다. 내 컨디션에 적당한 범위 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3회에서 한 6개월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했어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도 제한하고.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계속 이어진다. 그럼 수술을 결정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수술적 치료는 관절경 내시경을 이용을 하고요. 관절경을 통하여 튀어나온 뼈인 대퇴골의 경부와 비구 부위의 뼈를 깎아주어 충돌을 방지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골 조직인 비구순 같은 것들이 찢어져 있는 경우에는 실 달린 나사못을 이용하여 꿰매주기도 하지만 심하게 찢어진 경우에는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해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절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절 내시경 수술은 이제 무릎에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여기 고관절에도 넣어서 수술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고관절은 관절 자체가 굉장히 깊숙이 위치를 하고 그래요. 있고요. 깊숙이 많이 넣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관절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을 할 당시에 관절을 벌릴 수 있는 견인 장치를 이용해서 관절을 벌려서 수술을 하는데요.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때 한번 공간을 넓혀줘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실시간 영상 장치를 통해서 관절 안을 확인을 하고요. 이 관절 안을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좌측이 비구이고요. 네. 우측이 대퇴골두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관절 내시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게 되고요. 네. 주변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관절낭이나 관절막 같은 일부를 제거를 해줘야지 되고요. 그래야만이 비구를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변 조직을 일단 없애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구순 파열이 있어서 지금 실 달린 나사못을 뼈에다가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꿰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골 조직인 비구순에 실 달린 나사못을 이렇게 돌려서 뺀 후에 지금 실을 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을 묶게 됩니다. 묶어주고 난 후에는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요. 네. 실을 잘라주게 됩니다. 보통 비구순 파열이 있는 분들은 실을 꼬매주는 거 2군데 정도 꼬매주게 돼요. 그러면 저렇게 꿰맨 상태로 지내야 되는 거죠? 네, 저거는 몸에 있어도 관절에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뼈의 돌출 부위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뼈가 돌출된 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살짝 보이는 이 뼈를 깎아주는 기구를 이용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부위를
뼈를 깎아주게 됩니다. 내시경 자체는 화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정확한 위치와 깎을 양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점점 막 뼈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맞습니다. 지금 뼈를 깎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 뼈가 드러났네요. 네. 표면이. 네, 뼈를 깎은 후에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아니 그렇게 뼈를 막 깎아내고 그 상태로 지내도 별 지장은 없는 건가요? 좀 그래도 걱정도 조금 되네요. 무리하지 않는 거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수술 영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절경 수술 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부 부위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CT상에서도 경부 부위가 튀어나와 있으면서 이 부분의 자극에 의해서 물주머니 같은 게 생긴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게 튀어나오면 안 되고 오목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상인데 튀어나와서 그 충돌이 일어났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영상을 보시면 확연히 비교가 되십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대퇴골의 경부가 깎여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T상에서도 확인이 되며 이 위에 보시면은 실 달린 나사못을 박았던 부위도 이렇게 확인이 그 됩니다. 부위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전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내시경 수술이어서 이게 건드리는 부위도 작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깎아냈잖아요. 잘라냈고. 그래서 네. 통증이 있을진 않을까.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수술에 의한 통증이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예. 고관절 내시경은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는 다른 수술들과 통증 정도가 비슷합니다.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최소 침습적 수술이어서 네. 흉터가 적고 흉터가 적고 조직 손상이 최소화되어 통증이 적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위해서 절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에서 15cm 정도의 절개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로 복귀가 2주 이상 걸리게 됩니다. 조금 오래 걸리네요. 이제 조금 오래. 그리고 고관절 내시경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고 바로 다음 날부터 보조기나 목발 등을 이용해서 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수술 후 다음에 그냥 바로 퇴원해도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걸어 다닐 수 네,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재활 치료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네, 이게 사실 뼈를 깎는 수술이다 보니까 예. 한 4주에서 6주 정도의 목발 보행은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관절 돌리기 운동을 시행을 하고요. 2달에서 3달 동안은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6개월이 되면은 일반적인 운동으로 복귀가 가능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쪼그려 앉거나 이 양반 다리를 하거나 이런 게 참 관절에 안 좋은가 봐요. 우리 무릎 관절에는 우리 왜 어머님들 쪼그려 앉아서 걸레질 하는 게 참 안 좋다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고관절에도 그러면 양반 다리가 안 좋다는 겁니까? 평소에도?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좌식 생활 때문에 네. 크게 손상이 가지는 않지만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안 좋은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수술을 한 후에도 사실 뼈 돌출부를 깎아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자극을 주게 되면 다시 뼈가 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뼈가 안정화되는 3개월 동안은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혹시 재발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고관절 충돌증후군은 수술을 받고 나면 일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기 때문에 재발이 흔치는 않고요. 네. 그렇지만 잘못된 재활 치료를 받거나 수술 후 관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통증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재발률이 낮기는 하지만 수술 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다시 또 그런 통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허벅지나 엉덩이 또 허리 쪽에 통증이 생기면 사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 고관절에 이상이 있나 봐. 이렇게 먼저 생각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나 척추 쪽에 좀 이상이 있나?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관절 질환과 허리 질환은 위치도 매우 가까우며 허리 질환의 경우 신경 증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엉덩이에서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쭉 이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리 질환과 고관절 질환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허리와 고관절은 따로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하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허리 질환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허리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리에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고관절에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고관절 질환과
흔히 혼동될 수 있는 허리 질환이 있습니까? 다른 질환? 아, 네. 먼저 고관절 질환과 허리 질환 중에서 가장 혼동이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름이 어렵네요.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괴사입니다. 예.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허리 질환과 고관절 질환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허리가 아파서 몇 네. 달 전부터 찜질하고 파스 등을 반복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허리 아래쪽으로 통증이 내려와서 네. 네, 양반다리를 할 때 아프거나 절뚝거리게 되어 고관절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아까 그러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름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무섭기도 하네요. 그죠? 네. 이건 어떤 질환이죠? 네, 이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허벅지뼈의 머리인 네. 대퇴골두의 혈액순환이 네. 차단되어 발생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골 괴사가 심해지고 뼈가 무너지면서 관절염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2010년 자료를 보니까 거진 뭐 10,000명 네. 가까운 분이 치료를 받으셨어요. 우리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에 9,353명이 치료를 받았고요. 예. 대개 30대에서 50대의 젊은 나이에 호발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여자보다 남자에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50% 이상이어서 네. 점차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이제 혈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잘 이 피가 흘러야 하는데 네. 혈액이 막히는 이유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알 수 있는 요인으로는요. 네. 외상성과 비외상성 요인을 뽑을 수 있습니다. 외상성 요인으로는 대퇴골 경부골절이 있고요. 아까는 부러졌어요. 네, 부러졌을 경우에 그거를 살려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예. 혈행이 이제 그 이후로부터 차단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비외상성 요인으로는 과다한 음주, 스테로이드의 남용, 네. 혈관 내 응고, 지방 대사 이상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과다한 음주와 스테로이드 남용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기전 모두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방 대사의 이상을 일으켜 안으로 혈관 내 응고를 일으켜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 남자, 여자 발병의 그 양이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남자가 1,5배가 더 많다고. 네, 그 그래서 원인이 혹시 술에 있을까요? 술에 의한 것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남용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이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주의가 많이 경고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렇죠. 많이 사용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런 질환이구나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미리 스스로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증상은 네. 괴사가 일어나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이미 괴사가 됐는데? 네, 근데 그러면서 상당 시간이 경과를 하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골 괴사가 일어나서 골절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증상이 시작이 되고요. 네. 주로 사타구니나 엉덩이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지만 허리나 허벅지,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아, 무릎까지도 통증이 내려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으로 인하여 다른 치료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 혹시 뭐 있습니다. 내가 뭐 관절염이 아닌가, 네, 퇴행성이라든지. 네. 예. 그리고 병이 점점 진행하면서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요. 네. 그러면서 연골화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극심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또한 양반다리 자세가 힘들거나 쩔뚝거리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의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문진도 받고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50대 남성분이신가요?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전에 알아가지고 그래 처음 진료를 받을 적에 무슨 병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니 편안했고 활동하는 게 괜찮은데 다시 왼쪽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뼈 속에 그 혈액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사가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끌어내고 인공을 이었습니다. 여 촉뼈 때부터 여 허리 밑까지 통증이 되게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오래 걸으면은 이제 이 통증이 허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래 걷지를 못하고
밤에는 이제 오래 조금 그럼 한 30분 이상 걷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온만 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프고 해서 이래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아, 결국은 인공 관절을 넣으셨네요. 네, 이분은 양쪽을 다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말씀 중에 오른쪽을 먼저 하셨던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왼쪽으로 전이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뭘 옮기는 것도 아닐 텐데 네, 이게 맞습니다. 전이 될 수도 예, 있습니까? 전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아니고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 이상에서 양측성으로 발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측의 혈액 차단이 좀 더 심했기 때문에 먼저 더 빨리 망가졌던 거고요. 네. 좌측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 차단이 지속되다 보니까 점점 망가져서 좌측도 얼마 전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네. 하긴 우리가 뭐 다리를 양쪽에 다 쓰니까 한쪽만 아주 멀쩡한데 한쪽만 이상하거나 이러지 않겠죠. 다르면은 똑같이 닳고 문제가 생기면 비슷하게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 허리나 허벅지 또 무릎까지 아까 정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통증이 생길 수 있어서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요. 그러면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 이것도 처음에는 뭐 엑스레이로 감별이 가능한가요? 네, 먼저 환자분이 오면 과도한 음주나 스테로이드 복용력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인자네요. 네, 맞습니다. 술을 어느 정도나 마시면 과도하다고. 보통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예. 일주일에 한 3차례에서 4차례 이상 그리고 마실 때마다 한 병에서 2병 이상. 뭐 하루 걸러 마시면 네, 일단 맞습니다. 의심을 할 때. 예. 그래서 대부분의 진행된 무혈성 괴사인 경우에는 정상보다 하얗게 보이는 경화, 네. 그리고 골절선, 골두의 함몰 같은 것이 관찰이 되는데요. 초기에는 근데 아무런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MRI 촬영이 필요하고요. MRI 촬영은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조기 발견 및 치료 방법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검사입니다. 지금 엑스레이 소변을 보니까 1기에서 4기까지 점점 병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무혈성 괴사는 이렇게 4가지 병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기에는 엑스레이상 아무런 이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정상이에요? 네, 이거는 정상 엑스레이입니다. 예. 그리고 2기가 되면 그때부터 대퇴골이 하얗게 변하는 경화나 그리고 이런 물주머니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좀 검게 물주머니는 보이죠. 왜 생기는 거죠? 안에 이제 그 괴사가 되면서 물들로 이제 차는 겁니다. 아. 뼈 속이. 네. 뼈가 죽으면서요. 예. 네. 그리고 3기가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뼈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뼈가 무너지면서 이때부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기 정도부터는 통증이 심해진다. 네. 예. 그리고 4기가 되면은 이제 대퇴골두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위에 지붕뼈인 비구까지도 이렇게 손상을 받게 되어서 예. 관절염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기까지는 우리가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 2기까지는 좀 보존을. 2기까지는. 예, 3기부터는 조금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병기가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쭉 나누어지는데 당연히 치료 방법도 병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맞습니다. 진단이 되었다면 먼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 있다면 중단하도록 하고요. 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통증인 경우에는 3에서 6개월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요법으로는 골다공증 치료 같은 것이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아서 특별한 약물 치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요. 네. 수술적 치료로는 크게 본인 관절을 살리는 관절 보존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관절 보존 수술은 뼈에 구멍을 내어 다발성 천공을 통한 감압술을 시행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감압이라는 건 압력을 낮춰줍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압력을 낮춰주어서 예.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위에 뼈 이식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뼈를 잘라서 정상인 부위로 뼈를 돌려준 다음에 고정해주는 절골술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위치를 좀 변경시켜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정상. 그러나 이런 경우는 초기 병변이거나 괴사 부위가 작은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아까 2기까지는 가능한 네, 치료 맞습니다. 방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골두의 함몰이 심하거나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우측 사진과 같이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인공관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사까지 이렇게 박아줬어요. 네, 예. 고정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
그럼 아까 그 50대 환자분도 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양쪽을 다 받으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럼 무릎 수술은 우리가 흔하게 받는데요. 이 고관절 부분에도 인공관절을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는데 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보통 이렇게 비구와 골두 쪽에 닳게 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하는데요. 예. 먼저 10에서 15cm 정도의 절개를 시행을 하고요. 고관절 옆이나 앞쪽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있는 근육이나 연부 조직들을 이제 절개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골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골두 부위를 잘라 버리고요. 아예 저걸 없애주는군요. 네, 그리고 비구 부위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비구 부위에는 컵 모양의 치환물을 삽입을 하고요. 단단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사못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대퇴골에 대퇴 치환물을 장착하기 위해 긴 홈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 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공관절을 이렇게 안에다가 장착을 하게 됩니다. 네. 뭔가 조립을 하는 듯한 느낌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볼을 삽입을 하고 예. 관절을 이룰 수 있게끔 두 개를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인공관절 수술이 끝나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안정성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예. 수술이 끝나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주위의 연부 조직 및 피부를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보통 1시간 정도 수술 시간이 소요가 되며 네. 출혈량에 따라 피주머니를 장착을 하고 혈전 방지를 위해서 사지 압박 장치나 압박 스타킹 등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아, 혈전, 그러니까 피떡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 물론 이렇게 뭔가 조립이 되면서 어떠셨어요? 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열게 되면 상당히 좀 복잡하면서도 쉽지는 않은 수술일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이 수술에서 환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세요? 먼저 재활 치료를 가장 많이 얘기를 받고요. 네, 수술 후에 재활 치료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3일에서 예. 7일 정도 후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보행 연습을 시작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근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환자들은 무중력 치료를 병행을 하기도 하고요. 무중력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몸을 이렇게 붕 띄워주는, 예. 쥐어져서 걸을 때 힘이 많이 들지 않도록 해주는 아, 치료입니다. 땅에 닿는 힘이 덜 네. 닿도록 해서.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3개월간은 일상생활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는 피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이후에는 걷기 운동이나 수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력 강화 운동을 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평소에 꾸준한 건강 관리를 통하여 몸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한 재활 치료 기간을 길게는 한 어느 정도나 잡고 계세요, 보통? 그래도 한 3개월까지는 네. 생각을 해야지 되고요. 보통 한 2달에서 3달 지나고 나면 네. 쩔뚝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예. 평생 내가 인공관절을 가지고 있으므로 평생 조심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이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고관절 통증 전유성 과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 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 혹시 직접 물어보고 싶으신 부분을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남편이 장기간 서서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엉덩이가 많이 아파서 서 있기가 불편하답니다. 아, 엉덩이 쪽이요? 예,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네. 통증이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그래도 통증이 계속 느껴지신다. 그럼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데요. 네, 대개의 경우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이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전자부 동통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 또 어려운 얘기 하시네요. 그게 뭐죠? 네, 대전자부는 네. 엉덩이 부위에 이제 뼈에 있는 부위에 그 여러 가지 근육들이 붙어 있는데요. 네. 그 대전자부의 그 근육들에 통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엉덩이 부위를 눌러보면 통증이 일어나고요. 엉덩이를 누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부위에 근육이 약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네. 평소 하지 않던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거나 평소에 많이 걷고 서 있는 환자들한테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휴식을 취하면은 대개는 호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을 같이 병행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혹 주사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남편분의 경우에는 고관절에는 이상이 없는 거라고 봐야 네, 될까요? 대개의 경우는 크게 이상이 없는 네, 경우입니다. 엑스라이 상에서 예, 이상이 정상 소견이 나왔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건 다행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관절은 무릎 다음으로 크고 어깨 관절 다음으로 관절 운동 범위가 큽니다. 또한 고관절은 관절 자체가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통증 부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허리 디스크나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여 잘못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관절 질환이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관절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습관인 것 같습니다. 고관절 주위나 무릎, 허리 등에 통증이 있다면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평생 이 내 몸을 별로 가볍지 않은 내 몸을 잘 지탱해 주면서 수고하고 있는 고관절인데 그동안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이제 앞으로는 이 손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위, 이 고관절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서 아주 튼튼하게 평생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오늘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 관절센터 전유선 전문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